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011페이지 2번의 과실상계 보겠습니다. 삼마에러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번의 과실상계 양가를 1번의 의임.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이러한 과실상계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양가를 1번의 요건. 반가를 1번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에 해당할 것 등이 그것이다. 반가로 2번에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가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불이행의 성립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통설 판례도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신식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비춰볼 때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 경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396조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 1012페이지 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 한편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는 손해 감경 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든가 판단이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 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의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가로 기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비춰볼 때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 감경 조치 의무가 수술받아야 할 의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의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에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시 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여기에 과실의 의무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학설은 보통의 과실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위법한 부주의라는 뜻을 지나지 않으며 그 위법성은 이를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 한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생활에 있어서 협동정신 또는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식 위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새긴다면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을 특이한 관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그리고 이번에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책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 과실과 구별된다는 거네. 방금 3번에 여기의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로서 보통의 과실에서 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 위반이라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에 강력한 과실임에 관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심성질상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상철과 유사하다. 여기서의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로서 보통의 과실에서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 위반이라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견을 보겠습니다. 과실상계의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여기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보통의 과실에서보다 낮은 정도의 부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 것이다. 1013페이지에 양가로 다해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 학설은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책임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책임 능력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리 변별 능력 내지 위헌 변별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8세와 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실 능력을 인정한다. 사견으로 여기에서의 과실을 보통의 과실과 달리 이해해야 하는 한 책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이유는 없으나 사리 변별 능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라의 채권자의 과실에는 채권자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의 수령 보조자의 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판례도 민법 제376조, 396조 소정의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의 본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회공평의 이념상,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는 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이른바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같은 견지에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자인 어린 미성년자의 가모 의무자인 부모, 피해자의 피용자,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아버지, 조카, 남동생, 남편 오토바이에 동승한 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의 손해산정에 참작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피해자인 사촌 동생을 회사 차량에 동승시키고 운전한 사촌형 결혼할 사이인 피해 여성을 호의로 동승시키고 운전한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다방 종업원이 차 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은 참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3번의 효과. 법원은 피해자와 채무자의 과실을 비교 고량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실이 있는 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과실상계는 배상 의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 1014페이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세임으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재반 사정을 비교불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고 할 수 없으나 그런 사유가 없는 불법 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 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식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채권자가 손해액의 가운데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거 약간 형소법, 민소법적인 논점이기도 한데요. 1번에 손해액과 청구액의 비율에 따라서 감액분을 안분하여 청구액에서 안분된 감액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용하는 견해. 그리고 2번이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의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여 잔액이 청구액보다 많으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잔액을 인용하는 견해. 외측설. 3번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감액한액을 우선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인용하는 견해입니다. 1015페이지. 그런데 학자들은 대체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판례는 이에 외측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렇게 풀이하는 것은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한다. 외측설입니다. 판례는 이 민소법에서도 중요한 주제고요. 사견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는 우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경우 채무자는 어차피 일정기까지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더 보호함이 옳다. 따라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외측설을 따라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1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잔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다. 이는 소위 외측설에 따른 이론인 바 외측설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경우에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회하는 때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이득을 동시에 하회해야 한다. 양가로 4번의 적용 범위. 방가를 원해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채권자와 청구가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범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갑 2번에 수정지체의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일 뿐더러 수정지체에 대해서는 그 법률 효과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지체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갑 3번의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 판례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여기서 396조가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대법원이 하자담보 책임을 제396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반갑 4번에 계약해제 위반 원성회복 청구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관한을 구하는 경우 1016페이지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원인의 해제의 원인이든 채무불이행에 관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시비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되는 수도 없다. 기타 판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적극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시민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용자의 고의에 기한 불법 행위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대표기관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은 그 이후로 예정액을 감액할 때 재반 사정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규칙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유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 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 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1017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 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재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정권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름이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심의 측과 공평의 관점에 따라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 원인 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 발생 및 확대 등의 어느 정도의 원인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과실상계 문제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